민주당 의원들이 이현주를 하나둘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현주가 묻은 사람들은 줄줄이 낙선하니 아무리 이현주 친화적인 사람이라도 같이 붙어 다닐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면 더욱 처참합니다. 우선 이현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여론조사 판세 분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매불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거예요. 네. 예, 거기까지는 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리고 나왔으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발언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봐요. 본인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체적 사실을 이야기한 나를 자꾸 가짜 뉴스 유포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본인의 SNS에 뭐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고소 고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최욱 너 빨리 지금 사과하라고 이현주한테 지금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나는 참 이게 곤혹스러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려면 나는 또 영상을 틀고 또 이현주 의원이 발언한 걸 영상을 또 틀면 오늘도 사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 이거 두 개 딱 틀면 끝나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이게 참 내가 이게 좀 그래. 네. 아무튼 상황이 뭘 봐 임마 너.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버려서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당내 정치와 관련된 거지만 정치적 이슈가 돼버리면 제가 뭐 짧은 경험이죠. 이렇게 보면 이성이나 논리가 쓰는 자리보다 감정이 쓰는 자리가 훨씬 넓어집니다. 뭐 그러다 그렇긴 보니까, 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좋고 싫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니까 네. 이건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얘기가 다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옛날 일을 들춰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쫙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현주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극우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모습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관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정확히 본인이 견제하고 있는 역사관과 철학이 무엇이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참여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느냐를 네.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제 그제 뭐 여러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뭔가 팩트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봐도 아 이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이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고 그러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또 거예요. 두통 왔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지금도 봐봐. 채용 너 자신 없으니까 또 영상 못 틀지 하면 나는 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해명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우리 봉juk 기자님 반대편에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가 그런데 않아.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객관적인 것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려 한 의도가 또 왜곡되고 맞아. 네. 또 이것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장을 깔았네 이런 네, 감정적인 그건 문제가 안 가기 돼. 때문에 또 악순환이 될 네, 것 그건 같다는 안 생각이 돼요. 들더라고요. 네, 제 판단이지만. 네. 그래 아쉽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 페북의 댓글에도 자꾸 그 최욱을 빨리 고소해서 혼내주라고 하고 저한테 막 댓글이 지금도 엄청 달려요. 너가 금요일에 거짓말 한 거는 팩트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고소를 하면 좋겠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로 이현주 가려주면- 의원으로서 그건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고소를 이거는 했다가 좀- 무혐의로 그냥 아니 나와버리면 이현주 역공을 의원이 당하죠. 나한테 그날도 너 가짜 뉴스에 근거해가지고 그거를 인용해서 금요일에 방송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매불쇼 금요일 방송 거의 200만이 보는데 내가 한 얘기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00만 영상 그리고 올려놔 있는데 근데 그거만 딱 따갖고 너 말했는데 왜 말 안 했다고 해? 거짓말을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가짜 뉴스를. 네. 그래서 금요일에 그 문제 발언 다시 한번 좀 제가 다시 짧으니까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네, 내가 지금 파일을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고성국 TV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제가 이제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왜냐? 고성국 TV에서만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더 노골적으로 관련 발언을 한 게 또 있어. 그거 함께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상대를 계속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선거는요,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패싸움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는 계속 분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호남 얘기를 한 게 또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쪽을 갈라치기 해서 최소한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략으로는 맞는 말이네. 아, 전략으로는. 아니 뭐 정치는 권력 투쟁이니까 네. 저는 뭐 사실은 저런 발언들은 보수 진영에 있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순수하게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고 네, 이현주 맞아요. 의원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날 와서 이제 얘기 주장이 딱 두 개예요. 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리박스쿨 안 갔다. 네. 모르고 안 갔다. 나는 이승만 학당 갔어. 이승만 관련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영상이 리박스쿨 강연장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맞습니다. 2019년 6월 7일인데 손효숙 대표를 모른다 그랬죠. 6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그만 들어 이제. 리박스쿨. 아, 그래서 하지 말라 했잖아. 이현주 의원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범 씨는 누구예요? 이거 끝내고 설명. 네. 사이에 네네 이걸로 지금 저때 2019년에 리박스쿨 프리덤 칼리지 그러니까 손윤숙 대표가 두 개를 했는데 같은 거예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있고 리박스쿨이 있고 난 프리덤 갔지 리박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2017년 6월에 손윤숙 대표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이희범을 만나가지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기 만든 거예요. 저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1빌딩입니다. 같은 층에 고성국도 있고 이희범도 있고 손윤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고 리박스쿨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장학회 활동을 하면서 리박스쿨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면 민주연구원 네,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교육연수원이 민주당입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른 데입니까? 같은 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아까 지금 플래카드에도 보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 프로그램의 한 강연자로서 이현주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강연을 한 거죠. 근데 안 갔다 그랬잖아요. 네. 손효숙 대표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날 사회를 손효숙이 보고 손효숙이 발언도 하고 두 분이 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놈 전날 한 번 갔으니까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먼저 손윤숙 대표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게 2019년 6월 영상이고 한 달 뒤에 손윤숙 대표가 바로 저 강연장에서 8번 영상 보시면 그만 좀 틀어. 리박스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있어요. 반공 자유 수호를 위한 애국전사 청년인재 양성, 근현대사 교육 확산으로 역사지킴 및 배출,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 교육의 리박스쿨 운영 등은 미약하지만 장학해온 모든 분들이 중단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이고 또 기쁨의 열매이고 또 그 비전입니다.
역사교실에서 탄생된 또 역사지킴이, 구국인재 양성어인 탄실이 된 리박스쿨. 여러분들 이 자리가 리박스쿨인 건 눈치채셨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다 저희가 또 게시를 했고요. 여기 왼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바른 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나는 시간과 재능과 소득을 애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 여러분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별도의 당시엔 단체가 아닌 게 리박스쿨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보도했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리박스쿨은 실질적으로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냈는데 2019년까지 저 장학회와 리박스쿨은 당연히 한 단체예요. 한 몸 프로그램이었고 2020년에 손효숙 대표가 장학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요. 대표를. 그리고 나서 난 리박스쿨만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이겠죠. 그러니까 저 때 당시만 해도 난 저기 프리덤 컬리지를 가지 리박스쿨을 간 게 아니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리박스쿨 프로그램 강연에 갔을 때니까. 네, 분리가 안 됐을 때니까. 네.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가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단시 딱 한 번 가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9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은 저 제1빌딩 리박스쿨이 있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있는 저곳 같은 그 강연장이에요. 같은 네. 장소. 같이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행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손효숙 대표도 손효숙 대표지만 저기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물은 이희범 씨죠. 이희범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희범은 MB 때 댓글 공작 했잖아요. 댓글 공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원해 줘라 그래갖고 뭐 2억 3억씩 돈 받아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된 분, 처벌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박도 생기고 프리덤 칼리지도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효숙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네네, 사진도 찍고 했기 반복적으로. 때문에. 근데 이희범 씨와 그러면 이현주 당시 의원은 무슨 관계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희범 씨한테 또 이명수 기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이희범 씨가 이현주 당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나는 이현주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5번 영상 한번 보시죠. 몇 영상 많네. 지금 영상 한 20개 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사무실에 강의를 오셔갖고 우리 연대합시다. 독불 장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홀로 이 힘 갖고 세상을 이제 악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연대합시다 해서 지난 7월 8일 날 우리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아 싸움 좀 할 줄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그 천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과거에 누군가의 말 실수를 파묘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사상 검증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극우적 역사관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 왜냐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 여론 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와의 연관성이야. 이것도 굉장히 범죄성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는 팩트 체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봉지욱 기자가 하는 거는 타당해. 내가 하는 건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니까 이범 저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현주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2019년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드는데 보니까 이범과 같이 많은 연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단체의 공동 대표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란 분인데 그 식민사학자. 예. 예. 종족 반일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냈던 그 책의 그 요지는 두 개죠.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 두 번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똑같은 사관을
이른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그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이병태 교수가 공동 대표를 하면서 이현주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고 책이 나오니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당시에 실제로 이현주 의원이 학문의 자유다 라면서 이걸 쉴드칩니다. 네. 그거는 언론 기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강연한 게 아니고 저 당시에 2018년 19년에 이현주 의원의 많은 활동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남은 거는 본인의 이현주 TV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웠더라고. 아. 거기 제일 많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사관도 역사관인데 제가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또 오셨을 때. 나 그거 알고 있어. 네. 나 알고 있고. 네. 아무튼 저도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저도 방송하는데 뭐 그냥 왔겠어요. 이제 저도 그 많이 봤고. 아 근데 지금 댓글에도 야 그래 극우적 역사가 문제 있다 쳐. 그 2019년이잖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월요일에 이현주 의원이 나왔잖아요. 극우적 역사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바뀌었냐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월요일에 저와의 인터뷰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 예.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뭐 그거는 이 말은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바뀌지 않았다니까. 예. 그리고 자꾸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봉직 기자가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조금 아니, 네.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더라도 제가 당시에는 뭐 잘 몰랐다거나 근데 지금은 그거 생각이 아니야. 바뀌었다거나 아니, 그건 하면 끝났을 아니야. 일인데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임시정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뭐 적통성을 부정한다거나 이승만 뭐 박정희의 공과론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도 정치인 이현주도 공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예전에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끝냈을 건데 역사관 논란과 더불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보고 네. 가야겠다. 네. 일반 영상 한번. 아 이게 뭐야 또? 예. 아니, 제가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떨어진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면 참 이게 지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말 들을까봐 말을 잘 못하는데 가끔씩 얘기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런 것도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제도를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선거를 없애거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의식이 최소한 없는 사람은 다음에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신장식 의원이 아마 그 뒤에 바로 나와서 뭐 기회주의자 발언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저때 스스로 정치인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 한번 보시죠. 아 나도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문제하고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하고는 그렇게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왜 사전선거는 이틀하고 본선거는 하루밖에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제발 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는 이제 중도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양쪽을 이렇게 보고 또는 진영을 보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권자일수록 중도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저는 중도가 있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영을 너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자기 주관과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럴 때마다 여기를 지지하고 저기를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회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시면 되고 이제 역사관에 더해서 부정선거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 주장하는 근거잖아요. 네. 예, 저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현주 의원이 내란 상황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저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있고 많은 네. 국민들이 또 지지를 네, 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네. 큽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것,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여당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밝히는 게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꾸 과거 얘기하시는데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지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출마할까 말까도 간봤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아마 자기 당선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당권이나 이런 거 당권 생각 안 잡으려고 하고 하겠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을 위해 희생했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코스프레 하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섰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네. 여야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평가하고 국회의장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네. 흥미롭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각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청래 당대표가 54%가 잘한다. 이게 전화면접 조사 잘못하고 있다 34.8. ARS 조사는 46.6대 44.2로 팽팽했는데 네. 흥미로운 건 3월 13, 14일 날 동일한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네. 추이를 보면 그때는 잘하고 있다가 46.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4로 껑충 뛰었습니다. 오. 7.1%가 뛰었고요. ARS 조사에서도 그때는 ARS 조사는 49.2가 나왔어. 좀 빠졌어. 2.6이.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6이 나온 거야. 네. 근데 그전 3월 13일, 14일 조사에서는 71.2였어요. 그러니까 6.4% 포인트가 상승을 해요. 77.6. 오. 그리고 ARS 조사는 72.5가 나왔는데 그때 ARS 조사는 67.2. 그러니까 5.3%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3월 13, 14일보다는 상승. 5에서 6% 포인트가 민주당 지지층에 일제히 상승한 거야. 국힘 쪽에서 극 싫어하는군요. 저 국힘은 싫어하지. 싫어하는데 민주당에서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더 높게 안 나왔어요. 제가 계속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뭐 반명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당원들이랑. 그래서 늘 그 정도였거든. 70%대였거든. 근데 물론 여당이니까 상황이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 인기가 상당히 높다.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고 잘 있다. 수행하고 네. 있다는 게 지지자들 평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현. 아우 저 눈에 크게 보이죠? 네. 잘못하고 있다는 게 76이야. 아. 71.6. 잘하고 있다는 게 20.2인데 전화면접 조사. 네. 그 전에 어떻게 나왔냐? 25.8에서 3월달 조사. 오. 그러니까 5.6이 빠졌고요. 전체 수치에서. 네. ARS 조사에서 66.1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28.2였는데 ARS 조사도 29.1에서 0.9%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떠냐? 이것도 그렇죠. 여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38.7이 나왔는데 전화면접 조사. 네. 지난번 조사에 48.8이 나왔으니까 10.1% 포인트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10%가 빠진 그렇죠. 거예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10%. ARS 조사에서도 65.7이었는데 54.0으로 됐으니까 11.7%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야, 너 씨야, 진짜, 너 해도 너무한다. 역대 최고다 진짜 최고. 최악이다. 제가 대표님하고 네. 저 차에 있으면서 제가 대표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장동혁 공격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야 어둠의 됩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고향이 비슷하잖아요. 한 사람은 금산이고 한 사람은 보령 아니야. 바로 길 건너야. 둘이 따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절대 악수도 안 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만 저 악수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가 네. 5월 14일인가 있죠? 네. 있는데 13일입니다. 13일. 13일인가요? 네.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아. 요즘에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국회의장 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박지원 23.4 전화면접 조사, 네. ARS 조사는 28.1 이렇게 나왔고요. 조정식은 전화면접 조사는 5.7, ARS 조사는 8.2, 김태년 3.0, 3.1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게 지지층. 중요하냐. 왜냐하면 네. 당원들 당원 투표가 20%가 네. 반영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당원들 투표에 부합되는 조사 방식은 ARS 투표, ARS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 이 아마 당원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저 의원식 할 때는 당원들의 투표율이 좀 높았겠지만 이 세 분 경쟁하는
이번 경선에서는 네. 당원들의 관심도가 좀 그렇게 높을 것 맞아요.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상당히 좀 낮을 거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ARS 여론조사하고 좀 흡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먼저 ARS를 한번 보시죠. 네. ARS에서는 좀 밑에 우측 거를 좀 키워주세요. 예, ARS 조사에서는 박지원 45.9, 조정식 12.4, 어디 나와? 김태년은 2.5예요. 저 맨 제일 위에, 위에 맨 위에. 더불어민주당. 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게 네. 이제 당원 투표하고 흡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박지원 45.9, 야. 조정식 12.4, 이제 파란색이 김태년인데 2.5예요. 여기 수치는 안 정해져 있는데 네. 2.5. 그러니까 이걸 백분율로 따져 보면 이게 이제 20% 가져가면 대략 의원들이 지금 보궐선거로 많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니까 160석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13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대략 그럴 것 같은데. 160석이니까 20%면 32석이에요. 32석이에요. 예. 32석에서 이걸로만 보면 박지원이 20석 넘게 가져가는 거죠. 야. 21석 이렇게 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선거운동 안 하시고 가져가시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은 네. 조정식, 김태년이 더 세요. 아. 제가 듣기로는 박지원 의원이 조금 밀린다는 평가가 많아요.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히기 어렵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아니 원내 선거는 정말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 평가가 뭐냐면 까봐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여기 예상 못한다. 그러니까 아. 의원들에서 조정식, 김태희 좀 앞설 것 같은데 박지원 아무래도 의원이 노련하긴 하지만 좀 젊은 의원들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공전은 정말 잘하는데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으로 모실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결과는 네.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조금 앞서 있어요. 의원들은. 근데 이 당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매우 얘기한 대로 큽니다. 32석 중에 매우 큽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만약 이런 형태로 가면 22석 22석. 이상 가져가 버려. 예, 예. 그러면 막 15, 16석 이상 차이가 나거든. 이 후보하고. 네. 그럼 그 표가 무시 못해요. 엄청난 그럼요. 표야. 엄청나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추미애 의원식 때 당원과 의원들의 판단이 달랐잖아요. 디커플링이 됐잖아. 그 후폭풍이 꽤 오래 갔거든. 네. 근데 이제 박지원하고 추미애는 다르지.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좀 흥미로울 것 같고 결선 투표가 또 있어요. 네. 이게 결선 투표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당원 투표를 하면 결선 투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네. 있는데 이걸 좀 오늘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원 투표를 한 번 하고 끝냅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끝낼 때 결선 투표를 하면 두 번을 해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선호 투표 방식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3명 중에 누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1명, 그다음에 차순위 1명, 2명을 번째. 고르게 해. 1순위, 2순위를. 네. 그러면 첫 번째 반영할 때는 1순위 결과만 반영을 해. 근데 결선 투표로 가면 1, 2순위를 같이 반영을 해. 선호 투표. 그러면 네. 3등 후보의 2순위 표가 누구한테 가냐 이게 그렇죠. 합쳐지거든. 이게 달라지죠. 합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은 한 번만 투표해도 거기 이제 선호 투표로 결선 투표를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이해되시죠? 네. 네, 쏙쏙 됐습니다. 들어오지. 쏙쏙 들어와. 들어옵니다. 아무도 해설 안 해줘 이런 걸. 일타강사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네. 이길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 분위기는 좀 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각자 다 장점이 있어. 네. 아까 박지원 의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어쨌든 시원하다. 뭐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과 싸우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련하고 그렇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인지도도 높고 뭐 이게 이제 장점일 것 같고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이 정부 특보고 네.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 때 뭐 사무총장이야 뭐 이게 또 오래 하셨어요. 하셨었다고. 그래서 네. 이해찬 범 이해찬계로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친명계로 알려져 있죠. 네. 좀 무난하고 온순하고 대인관계 두루두루 네. 괜찮고 이런 스타일이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청와대 예, 지금 정부 당 특보, 지금 이제 가교 가교 역할을 하고 이제 네. 이제 그런 물 밑에서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 계시죠? 장점이 네.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이분도 사무총장 뭐 이런 걸 또 오래 하고 지역구에 조금 구설수가 좀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단수공천, 전략공천 워낙 많이 받아갖고 아. 그런 게 좀 있죠. 네.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장단점을.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이제 민생 경제 이런 때 이제 특장점이 있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해보셨고 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예, 예. 약간 전략적 마인드가 있죠. 맞습니다. 정무적 감도 어우. 좋고
근데 이분은 단점은 이제 대중성이 좀 약해. 많이 그렇죠. 몰라. 아니 잘 몰라요. 그리고 지난 원내대표 시절에 성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좀 있어.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저 이해찬 당대표의 정책통은 사실은 김태년 의원이 이해찬 사람이거든. 아 원래. 진짜요? 맞아요. 그럼 이거 몰랐어요. 조정식은 반개야 반개. 아 이거 진짜 원래 몰랐어요. 조정식은 재정기사 재정 뭐지 재정 재정구. 재정구 사람이고 네. 재정구 네. 사람이에요. 네. 재정구 의원님 사람이고 시흥에서 네. 했던 거고 원래 이해찬 쪽은 아. 김태년 의원이지. 근데 이제 김태년 의원이 아까 대중성이 좀 약하고 이 저 뭐랄까 이렇게 정치 게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보다 이게 잘하지 못하거든.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선명하고 막 규정하고 싸우는 건 박지원 네. 의원이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반명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친명 쪽 흐름은 좀 조정식한테 가 있고 아. 이제 호남 출신이거든요. 순천 출신이라 호남표하고 이제 이해찬하고 같이 했던 네. 것도 경기도표 일부 뭐 이런 게 이제 김태년 의원이 지지하는 것 같고 아. 경제 쪽 뭐 이런 네. 쪽 경제는 경제는 민주당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경제는 민주당. 본인이 주장한 거야. 예, 경제는 민주당. 아. 안보는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 그것도 이거를 굉장히 김태년 구호 의원이 한 거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 전석 그 위원장 가져올 때 예. 김태진 의원님이 하셨어요. 아. 근데 사람들 그거 몰라. 그걸 잘 몰라. 이런 거 알려주면 윤호준 장관한테 좋은데. 원내대표 한 거 헷갈려. 내가 물어보면 사람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돼서 네. 호남표 일부는 또 박지원 의원이 가져가고 중진 의원들 표, 네. 뭐 이런 표들이 있어서 까봐야 한다. 아 머리 아픕니다. 아마 다들 밥 먹자고 하고 막 그러죠. 머리 아픕니다. 일단 우리 저 박지원 저 의원님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리틀 DJ 잘하고 있나? 맨날 그러시고 그걸로 한 표. 조정식 의원님은 또 경기도당위원장 저 도의원 할 때 계속 오랫동안 또 보좌관 생활할 때 같이 뵀던 분이고 김태년 의원님은 지금 상임위 제 오른쪽 자리입니다. 왼쪽이 김영진, 오른쪽이 김태년. 저기 그래서 누구 찍을 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 예. 저 박지원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실 때 네. 힘드실 것 같다 그러는데요. 바뀌었어, 이제 저게. 법이 바뀌어서 상임위원장들도 사회 볼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저건 안 통해. 예,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건 안 통하고. 맞아.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 저 우원식 의장이 고생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장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법이. 네, 그래서 그거 저거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자, 대통령님 얘기 좀 해보죠. 비교섭 단체들 원내대표 네. 의원들 초청 5천 한다면서요? 29일 29일 날, 네. 수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보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인도 베트남 순방 성과 시급한 민생 현안 뭐 얘기 나누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여야 불렀는데 민주당만 오고 국민의힘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교섭 단체들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장동혁 그때 왔는데 그 전에 장동혁 안 왔고요. 예. 최근에는 장동혁 7일 왔습니다. 교섭단체 예. 회동 때는 오셨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맞습니다. 29일에 무소속까지 다 그래서 부르신다. 이제- 아 1월 16일 날 네, 네. 네. 그때 국민의힘 불참했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원내 다수당만 지금 부른 거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비교섭 단체들 활동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우리 필리버스터 할 때도 조국혁신당, 뭐 이제 진보당 저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사회민주당, 네, 기본소득당. 사민당. 네. 예. 다 중요한 한 번도 본회의 출석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참석하셔서. 그 상임위 때 네, 안건 그럼요. 조정 심의할 때 비교섭 단체들이 우리 쪽으로 손을 들어주기 그래야죠. 때문에 이게 쉽게 통과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군이야 우군. 맞아요. 이거를 막 그 약간 적대시하는 사람 일부 있는데 간첩이야. 나는 간첩이라고. 이제 개혁신당도 포함이 되네요. 개혁신당도 뭐 안할 수 없지. 어쨌든 네. 야 5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다. 이게. 네. 그럼요. 네. 예. 네, 쿠팡 얘들 있잖아요. 진짜 나빠요. 진짜 나쁜 기업입니다. 노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비용 엄청 쓴다며. 모든 16억 썼답니다. 응. 예. 비용을 다 공개된 로비하는 데 것만. 썼습니다. 근데 네. 공개되지 않은 비용에서도 거의 뭐 몇 억에 가까운 돈, 몇백억에 가까운 돈을 로비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이 한마디 했죠. 이성락 네. 실장이 네. 이 얘기를 쿠팡이 뭐 노비를 해서 연방 의원들 공화당 미국 정부하고 54명이 김범석 쿠파 그 이사회 의장에 대해 신변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에 응하기 진짜. 어렵다. 이 얘기는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거 구속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맞습니다. 협박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뭐 속국이야? 그렇죠. 내정 간섭이죠.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거 공화당 애들이 대가리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공화당 의원들도 이건 사실은 외교적으로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고요. 네. 더구나 사법 절차까지도 뭐 이렇게 간섭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요. 그리고 쿠팡은 사실은 정말 못됐죠. 네. 참. 저는 진짜 쿠팡은 국민들이 진짜 탈팡해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이제 물론 편리함을 위해서 쿠팡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익을 벌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 국회의장도 한마디 했어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의 예의를 갖춰라. 잘하셨어요. 우리 의장님. 그래서 잘하셨어요. 저희 맞습니다. 의원들도 네. 항의서안을 네. 저 주미 대사한테 네. 항의서를 81명 연맹해가지고 보냅니다. 이건 조치 안 되나? 네. 조치는 정부가 해야 되고요. 아, 네, 국회는 저 항의서안 그렇구나. 그게 맞네. 정부가 해야 돼. 네, 열받아갖고. 이게 진짜 트럼프 너무- 때문에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일요일날 내란 1, 2, 3을 다시 봤어요. 네. 두 번째 이제 봤는데 두 번 보시라고 꼭 권유하고 싶은 게 두 번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시죠. 내 친구도 거기서 발견했어. 아. 아니 그전에는 숙소 막 음악과 막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려고 그렇죠. 하니까 몰입을 하긴 하는 놓치는 장면이 있거든. 네. 근데 이번 두 번 보니까 시위했던 사람들 얼굴을 다 디테일하게 다 보게 보게 되고 되고. 네. 모든 거를 야 정말 두 번 봐야겠더라고. 그래서 꼭 권유합니다. 내란 1, 2, 3 혹시 저도 보셨습니까? 봤지. 봤지. 그 저 인미에 끌어올려주는 장면에서 정문에서. 네. 김영환 의원 몇 번 나왔어 화면에. 그래요? 그 먼저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 네네. 올라가서 정문 사람들 위에서. 네, 거기서 네.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인미애 의원 끌어올리고 네. 네, 그 네. 의원들은 다 이름 써줘. 아, 그래요? 제가 목요일 날 뭐 우리 당원들하고 저 같이 그 영화를 보거든요. 지역에서. 지역에서. 그렇지. 근데 거기 좀 퀴즈가 하나 있어요. 뭐야? 제가 몇 번 나오는지 아. 맞추는 내 사람. 기억으로 한 4번 정도는 나와.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네. 그 본회의장 입성할 때 띄울 때 거기 김영환 또 나와. 아, 그래요? 거기 잡아 올려줄 때 나오고 그 전에 잠깐 나오고 네. 인미에 나올 때 그게 내 기억으로 4번 나와. 아, 그래요? 제가 정답을 제가 영화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기억으로 4번인가 나와. 많이 나와. 인미애 의원도 많이 나오고. 의원도 진짜 지역위원회에서 봐야 돼. 봐야 돼. 같이 당원들하고. 함께 보면 좋죠. 그리고 또 후보들도 봤으면 좋겠어. 기초단체장도 후보들 있잖아. 자기 캠프 사람 네, 지지자들. 네, 네. 반드시 봐야 돼. 내란 일사.